오늘 하루도 애쓴 당신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오늘도 잠 못 드는 그대를 위해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푹 잠드시기 바래요. 두꺼비 사위. 옛날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한 영감이 낚시질을 해서 먹고 사는데 하루는 나가서 종일 낚시질을 해도 고기가 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나가서 낚시질을 하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흘 만에 다시 강가에 나가 낚시를 담가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낚시줄이 팽팽해졌습니다. 이후 걸렸구나 하여 낚시를 잡아당겼더니 두꺼비 한 마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제기랄 사흘을 굶었는데 겨우 두꺼비야 재수도 없다 하면서도 영감은 두꺼비를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멈이 영감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잡았어? 오늘도 못 잡았는데 해 다 질 무렵 두꺼비가 물렸잖아. 두꺼비의 모습이 다른 두꺼비와 달리 신묘해 보여. 가져왔는데 어디 두고 보자고. 그리하여 두 내외는 두꺼비를 집에다 두고 키웠습니다. 얼마 지난 뒤 신기하게도 두꺼비가 영감에게 말을 하는데 부잣집 셋째 딸에게 장가 보내주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거절했지만 두꺼비가 말을 하는 등 조화를 부리니 할 수 없이 영감이 부잣집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위로 삼아주시오 하니까 기가 막힌 부잣집 주인은 하인을 시켜 영감을 결박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두꺼비를 셋째 사위로 삼지 않으면 이 집은 우리째 망해 버릴 것이요. 영감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 주인은 겁이 나서 영감을 풀어주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 사위는 싫지만 두꺼비가 자꾸 조화를 부리기에 셋째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셋째 딸에게 두꺼비에게 시집을 가라 하니 아버지도 망령이지 시집가라면 갈 테지만 첫날 밤에 두꺼비도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승낙했습니다. 그리하여 두꺼비가 벌룩벌룩하면서 장가들러 왔습니다. 식이 끝나고 첫날 밤에 신부가 칼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는다. 그 말을 들은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여기 누울 테니 살가죽만 잘 베시오. 신부가 그렇게 했더니 훤칠하고 훌륭한 신랑이 두꺼비 가죽을 벗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내가 다시 가죽 속에 들어갈 테니 처음 같이 꿰매시오. 신부는 시키는 대로 했다. 큰 방에 있는 부잣집 부부는 첫날 밤을 지내는 건너방을 건너다 보면서 아침까지 딸이 안 나오면 꼭 죽은 것이다 하고 한숨 섞어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니 방문이 열리면서 셋째 딸이 화색이 돌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이 두꺼비 아니겠냐? 두꺼비예요. 아버지, 예, 두꺼비 신랑 보기도 싫다. 어서 시집으로 데려가거라. 부모가 진저리를 치며 그렇게 말하자 딸은 네, 가겠어요 하고 두꺼비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난 뒤 장인의 환갑이 돌아왔습니다. 두꺼비와 신부는 처가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앉아있는 큰 방 윗목에 앉은 장인이 두꺼비를 보고는 넌 뭐 때문에 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장인 환갑인데
제가 안아보고 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하하 웃어댔습니다. 주인은 두꺼비 신랑이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번갈아 가며 발로 두꺼비를 툭툭 치며 다른 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두꺼비 사위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장인 환갑에 고기나 잡아올까요? 무슨 고길? 꿩이나 토끼나 돼지나 노루나 잡아오겠습니다. 아니, 네가 그걸 잡아? 네, 잡아올 테니 장인의 말을 빌려주시고 마부와 하인들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좋다 하고 장인은 하인과 마부를 불러 사냥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장인의 말을 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가니까 마당같이 널따란 바위가 있는 곳에서 두꺼비 신랑은 부적 같은 것을 한 장 써서 하인에게 주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저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중이 옷을 벗고 이를 잡고 있을 테니 그 중에게 주어라 하였습니다. 하인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니 한중이 우통을 벗고 있길래 종이를 주었더니 읽고 난 다음 알았다. 너 먼저 가거라. 나는 옷을 입고 갈 테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꿩이 날아오더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토끼가 뛰어오더니 꼼짝 못했습니다. 뒤이어 돼지, 노루도 여러 마리 달려왔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하인들에게 그것을 다 산채로 묶어 말에다 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째 사위와 둘째 사위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사냥을 나섰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다가 사냥거리를 잔뜩 잡은 두꺼비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은 짐승을 우리에게 주지. 줄 수는 있지만 내 말을 들어야 주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무슨 말이든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통들을 벗고 돌아 앉으시오. 둘은 우통을 벗고 돌아 앉았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어깨 축지를 꽉 물어 상처를 낸 다음 짐승을 모두 첫째와 둘째 사위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둘은 산 짐승을 모두 죽여서 자기들이 잡은 것처럼 가지고 처가로 갔습니다. 두꺼비가 빈손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보라고 두꺼비가 잡긴 뭘 잡아 개코를 잡아 하고 비웃었습니다. 민망한 부잣집 주인은 두꺼비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했지만 두꺼비는 변죽좋게도 주저앉아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도 장인 환갑 보러 왔는데 다 끝나야 가지요. 환갑 잔치가 끝나고 두꺼비 신랑은 신부를 앞세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꺼비는 영감에게 나는 이제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나는 두꺼비가 아니고 옥황상제의 아들인데 너무 더워서 강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낚시에 걸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팔자 고치려고 날 잡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처가에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두꺼비 신랑은 처가로 갔습니다. 장인에게 첫째와 둘째 사위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불러왔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두 사위를 보고 지금 장인이 볼 수 있게 우통을 벗으시오 하니까 할 수 없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상처가 보였습니다. 이 상처는 내가 문 상처요. 이 두 놈은 원래 내 부하인데 사냥은 이들이 한 게 아니고 내 것을 빼앗은 것이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 살 생각은 하지 마라. 두꺼비가 그렇게 말하고는 벌을 주자. 그 둘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꺼비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전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뜰을 모두 논으로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서 농사를 지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두꺼비 신랑은 허물을 벗고 난 뒤 동서남북에 사배를 하고 나서 앉으니 지금까지 청정하던 날이 벼랑간 번개불이 나고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뜰을 몽땅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이틀 후에 비가 그치자 황폐했던 땅이 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경계를 삼고 어부 부부는 큰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수고하신 그대 옛날 이야기를 듣고 편안해지셨나요? 다음에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잘 자요.